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월간 조동욱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동욱 한국산학연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겠어요? 이 모양인데. 그렇죠. 요새 좀 시국이 그래서 안녕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저희가 저 소품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요게 옛날 유행했던, 옛날에 인기 끌었던 아이돌 그룹을 응원하는 응원봉입니다. 이건데, 제가 엊그제 토요일날 서울 집회 갔더니, 요런 거, 뭐, 동그란 거, 그런 응원봉을 젊은이들이 많이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촛불보다 이게 훨씬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응원봉 살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게 꽤 비싸던데 이걸 어떻게 누르면 이게 불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 오히려 안 보이는데 이러한 이제 응원봉이 여의도에서 아주 물결을 잃었습니다. 관련된 이제 말씀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갑자기 비상 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가 결국 국회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 나라 지식인으로서 전직 또 교수로서 산학연협회장으로서 좀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대의 흐름 자체도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는 소수 병력 갖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박정희 시절에는 전화도 한 10%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 전두환 시절에도 100% 집에 전화도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소수의 병력 갖고 그 쿠데타가 가능한데, 지금은 계엄군조차도 SNS 다 보고, 유튜브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뭐 하냐? 이러는 시대인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시대의 흐름, 통신망의 발달, 그 다음에 지금 젊은이들의 생각 이런 거 전혀 파악 못하고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 머물러서 그냥 똑같이 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저 웃기는 게 사실은 직업은 못 속입니다. 제가 그 90년에 미국에 이제 교환교수로 갔더니 차 사러 갔더니 그 딜러가 당신은 프로페서 아니면 닥터래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몸에 이렇게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이분은 한평생 피의자만 다뤄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갖다 피의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어요? 사과 방송하는데? 웃던데? 웃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 웃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뭐 경고라면요. 경고가 이 정도면 진짜면 미사일 쏘는 겁니까? 그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그 혹시 그 시내버스 타보셨어요? 저기 안내양 있던 시절? 그때는 어떻게 하면 차 이렇게 다 차면 오라이 하고 땅땅 치면 갔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 지금 버스를 보면 이제는 팔로우십의 시대거든요. 운전 기사도 국민, 타고 있는 사람도 국민이고 대통령은 안내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오라이 하고 두들겨야 되는데 또라이 하고 두들겼어요. 이게 참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얘기 나올 겁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김은혜 옛날 대변인이라고 바이든을 날리면 뭐 이랬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누군가가 또 대변인이 나와서 계엄이 아니고 개헌이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거 대통령 말을 잘못 알아듣고 얘네들이 움직였다라고 또 해. 참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입니다. 네, 그 교수님이 아무래도 목소리 전문가시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블랙 코미디 같은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좀 착잡하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뭐 사과하고 당에 일임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둘이 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마치 정권을 이양받은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윤석열의 그 질서 있는 퇴진. 이게 좀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고요. 앞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조기라는 게 혹시 고려시대 이자겸 기억나세요? 그 인종의 사위면, 그러니까 인종의 그 장인이면서 외할아버지죠. 그래갖고 이제 힘이 막강하니까 반란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종이 죽이지를 못하니까 저 영광에다가 귀양 보내잖아요.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갖고 인종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이 고기가 뭐냐? 그러니까 굴비다. 원래는 조기예요. 근데 굴비다. 너한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조기 있는
질서 있는 굴비태진으로 들려 국민들한테. 안 한다? 안 한다. 되진 야, 않아.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비록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행동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탄핵이나 하야를 해야 그게 사실은 그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국민이 예를 들면 윤석열한테 위임한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위임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탄핵이나 하야가 돼야 그렇죠. 국무총리한테 위임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장략감입니까? 야, 동훈이 너 둘이 해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동훈도 법조인, 윤석열도 법조인.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야나 탄핵이나 하야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질서 있게 가는지 느껴지죠. 시간 질질 끄게 할 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알았어.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되지. 네. 법에도 없는 뭐 언어를 써가면서 네, 한다는 네. 게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그 지금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했던데 빨리 사퇴 안 하면 네. 외환 그러니까 이제 환율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김영한 충북지사가 또 자꾸 이제 입길에 올라요. 네. 그 탄핵 비상겸사태 때 별일 안 하고 TV 보다가 퇴근했답니다. 오후 2시에 네. 좀 잘 그냥 근무하라고 그래놓고 오전 10시에 입장문 발표해서 뭐 계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더니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이선 후퇴하라. 이런 김영한 충북지사의 태도 뭐 어찌 보면 그 같은 사람들이라 이해가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 뭐 오송 참사도 뭐 안 가보는 사람이 계엄 그거 뭐 TV 보다가 퇴근했다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이분은 뭐 지난번에 뭐 아부왕 아니에요? 윤석열 아부왕? 네. 나도 친일파가 되겠다 뭐 그랬죠. 이런 식으로 했고 탄핵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하고 똑같은 작전인 거죠. 시간 끌면서. 그 다음에 이쪽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직 있으니까 시간 끌면서 요게 어떻게든지 또 국면 전환용으로 해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결국 뭐 대통령의 임기도 중요하죠. 자기들의 그렇죠. 예. 임기, 자기들의 예. 정치적 미래. 그런 거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예. 2년 있으면 뭐 실제로 선거 때까지는 1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 네. 운명이 이분들이야말로 풍전등하네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아, 그런 씁쓸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 국회 앞 집회 갔더니 네. 뭐 일단은 조금 늦게 가갖고 앞쪽으로 진입이 안 되고 네. 뒤에도 엄청나게 많고 한데 이 젊은이들이 이런 이제 탄핵 응원봉을 들고 막 쏟아져 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건 뭐 좀 나이 많은 사람은 되게 이제 버스 타고 온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와가지고 저 젊은이들이 오던데 이렇게 MZ들의 탄핵 참여 현상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정권이 더 이상 끌어갈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자발성이거든요. 자발성.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 전에 통신망이 인터넷하고 OSI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OSI는 유럽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끌고 왔던 거고 인터넷은 자발적으로 야 이것도 개발했다 이렇게 해볼까? 자발성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참여하는 게 자발적이에요. 네. 그리고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죠. 예.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국사 시간에 네. 전두환 박정희 이런 거 보면서 이 또라이 새끼들이었네. 속된 말로 방송에서 그게 이런 말해서 그걸-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일어난다고? 이게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거기다가 지금 10대, 20대 이 세대들은 학교에서도 네. 교권보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의견을 뚜렷하게 내도는 세대들이에요. 네. 그러니 이걸 가만 두고 보겠냐고요.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인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 20대하고 30대.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냐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요. 이렇게 경제가 폭망해서 취업 못하죠. 주식 샀던 거 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 그 코인 산 거 다 떨어지죠. 예? 그 다음에 누구는 대출 규제 해갖고 집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대출 규제에다가 이것까지 써서
집을 못 산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대통령이 이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경제에 대한 불만 피해자거든.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이건 못 참겠다. 10대는 뭐 이런 또라이가 뭐 이제 이런 식이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그냥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국 이제 어떤 민주주의 교육도 잘 받고 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 네, 네. 이 정권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로 그거에서 기름을 더 부어버리니까. 부었다. 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교육학자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으로 좀 국한을 시키면 예. 뭐 이게 45년 만에 계엄이 발동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45년 전으로 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외국에서 되게 웃던데. 네. 아, 노스코리아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 코리아나 원래 노스코리아인 거구나. 그랬더니 뭐? 사우스코리아야? 그래서 45년 전으로 후퇴됐으니 실질적으로 앞으로 교육 이쪽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때는요. 부모들의 희생이 그래서 그 교육의 힘이 자녀들 희생하면서 자기 못 먹고 막 고려대학도 우골탄 막 이랬잖아요. 네. 소파라서 학교 보내고. 맞아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온 주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는 속된 말로 선생이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한테 많이 배웠어요. 네. 그게 사실 그 일본 애들이 쓴 건데 센세이, 선생. 근데 스승의 날이라고 가지고 그럼 선생의 날이라고 그러죠. 스승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네. 지금은 그리고 그 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이미 보편적인 교육은 네.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스마트 기기 다 갖고 놀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부모도 하나밖에 안 낳고 학교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미 민주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화된 사고방식 얘네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 할 일은 뭐냐면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전정학과 나왔잖아요. 네. 아니 영문과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저보다 코딩을 더 잘해요. 어허. 그러니까 자기가 미쳐있는 분야, 재미있는 분야를 하니까 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맞춤형이에요. 걔가 어디에 미칠 거냐. 보편적인 교육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맞춤형 교육 쪽에 집중할 때가 됐습니다. 맞춤형.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번에 그 사무실을 냈다고 합니다. 충북 디지털 플랫폼 교육정책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사무실을 내셨고 어디 용암동에 내셨다고요? 네, 네, 용암.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는데 언제예요? 16일 날 합니다. 16일 몇 시쯤 하십니까? 11시입니다. 다음 주 16일이면 다음 다음 주 주 월요일이네요. 예, 예.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용암동에서 네. 그리고 혹시 못 오시는 분은 제가 계좌번호를 그 교육정책연구소 이거를 이제 만드시게 된 계기 또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10월 달에 그 저희 이 연구소에 관한 그 플랜은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짰고요. 그 포럼도 만들었어요. 포럼도요. 예, 예. 그러니까 ADX 포럼이라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전환을 DX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인공지능 전환. 그래서 ADX 포럼을 만들어서 여기 참여되어 있는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한국통신학회 회장, 한양대 융합전자공학과 교수들, 고려대 전기전자 교수들, 전자통신연구원의 책임연구원들 이상으로 아주 빵빵하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 맞춤형 교육,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디지털 교과서랑 보니까 그냥 챗GPT랑 AI만 갖고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조금 많이 진전 안 된 그게 아니고 뭐 메타버스도 같이 결합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AX에다가 디지털 전환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정말 학생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걸 기술적으로 좀 마련해 보자 해서 일단은 ADX 포럼을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포럼을 계속해서 더 가지치게 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12월 6일 날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과연 지금 이렇게 접점이 안 생겨요. 근데 접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학부모들하고 교사들하고 어찌 보면 막 파워게임도 해요. 요걸 접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요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 거냐 해서 각 포럼을 여러 가지 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해서 정말 충북 교육 전반에 관해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 또 학교 내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정책적으로 따끈따끈한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제 돈 들여서. 아,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이것뿐만 아니고 네. 현재 닥쳐 있는 각종 교육 현안에 네, 대한 네.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 네. 대안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 보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예. 토의도 하고 네. 그래서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 네. 그럼 뭐 저 인권형 교육감도 자주 참여하셔야겠네요. 아니 부르려 그래요. 아, 네,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같이 그 협의를 하고 올지 머리를 모르지만, 예. 네? 오시겠죠, 뭐. 오시겠죠? 그저 지팔공 타고 오시나? 그 자꾸 그러면 안 와요. 안 되게 지금 저거 타고 다니잖아요. 뭐죠? 저 승합차 그거 타고 다니는데 뭐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특히 이제 교육자로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는 끼를 살려주는 시대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예일대 보면 네. 중퇴생이 졸업생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끼, 지가 하고 싶은 거, 요걸 마당을 열어주니까 창업해서 나가고 엄청나게 미국 발전해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고 걔가 정말 재밌어 하는 거,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근데 그게 대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게 몸에 배야 대학에 와서 꽃피고 이게 뻗어나는 거지. 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보편 교육, 영어 수학 강조하고 그 다음에 대학 와서는 너 재밌는 거 한번 찾아봐. 안 돼요. 이미 유치원서부터 위까지 쭉 그런 바탕이 반 이상 깔려줘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저도 많이 노력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충북 디지털 플랫폼 교육정책연구소 개소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뭐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격동하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우리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 월간 조동욱 할 때는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국민이 안심한 그런 상태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저 부장님이나 안위를 좀 잘 생각하시고. 난 얘기하지 마시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